인물들 한번 보죠.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가 있고 김건희 씨의 고모 김혜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죠. 네. 김혜섭의 남편 장진호, 김건희 씨 고모부입니다. 네. 그럼 뭐 굳이 왜 저렇게 가렸나 모르겠네요. 뭐 네. 장진호 씨는 이제 풀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원본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네. 그리고 이 최은순 씨가 여기 있죠. 김혜섭 씨하고 장진호 씨 이 두 사람과 이성열 씨가 굉장히 갈등 관계에 있었죠. 네. 그래서 김혜섭 씨나 장진호 씨는 이성열 씨를 어떻게든 사법 처리를 받게 하려고 네.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 선라이즈 FNT가 이제 만들어지고 난 뒤에 집요하게 그때서부터 이 이성열 씨를 고사시키려고 네. 노력을 했었던 사람들이 김혜섭 씨하고 장진호 네. 두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 선라이즈 FNT는 뭐 장성철 씨 같은 경우는 최순실 씨가 이제 운영하던 걸 최은순이 뺏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아요. 선라이즈 FNT가 설립될 당시부터 김건희 씨의 고모인 김혜섭, 장진호 씨가 관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선라이즈 FNT는 원래 최은순 씨께 맞고요. 여기에서 워낙 세관을 끼고 엄청난 이 폭리를, 그죠? 부당이득, 농산물 밀수를 통해서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얘기를 듣고 최순실 씨가 좀 눈독을 들이고, 그걸 좀 뺏으려고 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거꾸로. 그죠? 예, 그러다가 결국 이제 특검이 터지면서, 여전히 이제 최은순 씨가 계속 저 회사를 좀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차라리 그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긴 해요. 그렇겠네요. 근데, 최은순 씨가 실질적인 소유주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던 건 왜 그러냐면, 공익제보자 이성열 씨가 자기가 누군가로부터 제보를 받고 선라이즈 FNT 모여있는 그 회의실에 살짝 갔는데 문틈으로 봤는데 최순실 씨가 있었고 최순실 씨가 그 선라이즈 FNT에 있는 직원들인가요? 그 사람들을 거의 다 앞에다가 세워놓고 그 일장 훈계를 군기를 잡는 듯한 그런 모습을 봤다. 그래서 그럼 선라이즈 FNT는 최순실 게 아닌가 이제 이런 그때 얘기가 좀 퍼졌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다시 저희들이 좀 더 취재를 해본 결과 선라이즈 FNT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이 최순실 씨가 아니고 이 최은순, 김건희 씨 쪽하고 관계가 있는 그 김건희 씨의 그러니까 윤석열의 고모부죠. 처하고 고모부. 예, 그쪽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최은순 씨하고 또 한 명의 가까운 인물이 있습니다. 네. 강영임이라는 인물이죠. 이 두 사람이 아까 강영임 씨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죠.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보세창구 대표가. 이 강영임 씨가 이제 그 세화물산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이성열 씨 제보에 따르면 그 선라이즈 FNT는 중국에서 농산물을 이제 들여오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시중에 이제 그 밀 반출을 하는 역할을 강영임 씨가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강영임 씨가 만든 그 물류회사 세화 시럽인가요? 뭐 세화물산인가 그런데 그 회사가 만들어진 시기하고 선라이즈 FNT가 만들어진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거의 최은순 씨하고 강영임 씨가 한 사람은 밀수하고 한 사람은 밀수한 농산물을 이제 시중에 내다 팔 이제 그런 역할 분담 하에 서로 이 회사를 만들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죠. 지금. 네. 자,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또 사진을 또 보시면 김혜섭과 한원섭도 김혜섭은 자기가 고모라고 그랬잖아요. 김건희 씨 고모하고 한원섭 씨가 또 가깝습니다. 네. 그리고 이 김혜섭 씨를 상대로 계속 공익 제보를 했었던, 말하자면 김혜섭 씨 부부의 천적이나 다름없는 우리 이성열 씨를 가장 집요하게 괴롭혔었던 사람이 바로 이 또 한원섭 씨고, 그 한원섭 씨가 열린공감 TV에 들어가서 우리 이성열 씨를 또 집요하게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한원섭과 열린공감 TV는 김혜섭 씨하고 뭔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의심을 받기 지금 충분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성열 씨가 좀 제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마다 사실 방해를 했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모함들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 한원섭 씨 같은 경우는 정말 김혜섭과 그렇게 가깝다고 했었는데, 오히려 김혜섭의 기가 막힌 공장 인수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비위 행위들 이런 것들 재산 축적 과정에서 벌어진 좀 기막힌 얘기들은 오히려 저희가 보도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되게 이상한 겁니다. 왜 가까이 있으면서 왜 더 자세히 알고 있을 법한 사람이 그런 것들을 보도하진 않고 오히려 그 반대편에 있는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지금 거의 뭐 이성열 씨를 사기꾼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깝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평택강에서 뭐 그 장성철 씨가 사실 딱 마약이라고 지칭하진 않았어요. 이상한 것이 들여온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이제 마약을 지칭한 것처럼 들리긴 하죠. 근데 뭐 마늘에 마늘 안에 마약을 넣었다 이런 얘기가 또 네,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사실 관계는 아직 정확하진 않아요. 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실 마약 밀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썬라이즈 건은 저도 계속 취재를 하려고 계속 보고 있던 건이고 이거는 사실은 그 굉장히 중요한 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김건희 씨 그 고모와 고모부가 사실 그분들에게 당한 분이 또 이성열 씨뿐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그 사람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 그 백을 믿고 그리고 최문순이 거의 뭐 그 맏언니 같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역할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그런 비리들이 계속 일어나는 중에 사람 한 명을 계속 찍어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지금 구속돼 있기까지 한데 그런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차원으로 기자들이 조금 더 깊게 취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네. 우선 지금 아마 정춘수 씨 방송을 한번 좀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렇죠. 네. 네. 정춘수 씨가 도대체 뭐라고 했는지를 한번 어제 방송인가요? 그저께 어제인가요? 그 방송한 내용이 저희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고 정말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건 저희가 좀 반박을 해야 될 수준인 것 같아서 인용을 합니다. 같이 보시죠. 약 5년 전에 한 제보자가 제보를 해왔는데 평택에 그 평택 자유지구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제보자가 바로 이성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성열이라는 사람도 역시 그 평택강 자유무역지구에서 슈퍼마린이라는 똑같은 농수산물에 대한 수출입 창고를 운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성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취재하고 알아보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제 인생관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 그 썬라이즈 FNT 사건을 최초 제보했던 이성열이라는 사람도 똑같이 세금을 탈루하고 포탈했던 범법자였습니다.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제보 내용과 제보자와 구분해야 될 상황이 온 겁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제보자와 제보 내용을 구분했습니다. 그들이 여태까지 유탐사를 향한 방송을 통해서 떠든 모든 내용은 다 허구입니다. 제가 그동안 어떻게 이 썬라이즈 FNT에 대해서 취재를 했는지에 대한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저한테. 이성열도 몰라요.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 그냥 범법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성열 씨를 지금 범법자로 보는 시각이 정확하게 그 김혜섭 씨, 김건희의 이제 고모인 김혜섭 씨의 시각하고 정확히 일치해요. 일치하죠. 네. 네. 그 결과적으로 이 김혜섭 씨 부부와 그다음에 이제 이 최은순 이들의 이 농산물 그 밀수 사실을 고발을 했었던 이성열 씨를 결국은 추방하기 위해서 그들의 왕국으로부터 추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거꾸로 이성열 씨가 이제 이들이 정상적으로 그 반입해왔던 농산물을 이성열 씨가 횡령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했고 그게
사실은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실제로 이성열 씨가 이제 그 횡령했었다라고 하는 뭐 냉동 고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보니까 아예 수입된 적이 없었던, 그러니까 수입된 적이 없었던 냉동 홍고추를 이성열 씨가 무단 반출해서 횡령을 한 걸로 지금 꾸며서 그래서 그 꾸민 지금 꾸미는 데 들어간 은행서류나 신용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위조로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렇게 위조된 서류를 기초로 해가지고 억울하게 지금 이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 이성열 씨를 지금 정천수 씨는 김혜섭 씨하고 똑같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범법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물론 이제 그 수출 이 통관업 이제 화물업을 하다 보면은 뭐 굳이 정밀한 잣대를 들이대면 뭐 일부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긴 합니다. 네. 예, 그렇지만 이 이성열 씨가 마치 큰 이 범법을 저지른 이 범법자인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거예요. 예, 이성열 씨는 공익제보자입니다. 그리고 이 공익제보자를 그 제보 내용을 희석시키고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거꾸로 공익제보자를 범법자로 지금 만든 거거든요. 그게 김혜섭 씨의 부부가 하는 일이에요. 네. 네. 열린공감TV가 과연 누구의 시각에서 이 사건을 보도하는지를 사실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공익제보자를 지금 범법자로 지금 내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린공감TV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한원섭 씨가 네. 조금 전에 보셨던 김혜섭 목사에게 누나라고 부른다는 네. 그 통화 녹취가 또 저희가 방송을 했었죠. 네. 네, 그것도 이어서 한번 보시죠. 여러분 어떻게 취재해요? 직접 찾아가요? 네. 그럼 만나줘요? 안 만나주잖아, 그 여자가. 안 만나고 억지로 그냥 만나고 또 취재하고 그러고 그러죠. 아니, 안 만났는데 어떻게 취재를 해? 아, 어거지로? 예. 지금 이제 누님 해요, 지금 이제. 아, 친해졌네? 예. 아, 내가 볼 때는 김충식 씨하고 저기 친해졌으니까 쉬울 것 같아. 아니, 근데 김충식의 나이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렇긴 해. 아, 그러면 얘기를 못 해준다? 전혀 모르고 만나지. 전혀 근데 모르고. 어떻게 누나 할 수가 있어요? 안 만나줄 텐데. 그게 이제 만나는 요령이죠. 만나죠. 뭐 어떻게 뭐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접근해야죠, 믿음으로. 네. 근데 그쪽이 무슨 교파예요? 김혜섭은? 여의도 순복이요. 순복음교회 교파예요? 네, 진짜? 예. 그렇구나. 그 교회가 아니잖아요. 거기 그냥 기도원이잖아. 거기는 기도원이죠. 지금은 이제 안 해요. 작년부터. 안 해요? 네, 기도원도 안 하고 이제 장진우하고 같이 둘이 이제 편하게 살더라고, 손주들하고. 그래 거기서 저기 수련원도 안 하고. 네, 지금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럼 장진호는 요새 뭐예요? 거기 뭐 생강 거기 왔다 갔다 하던데. 생강 사업은 하고. 다른 건 안 해요? 장진호는? 땀 좀 보러 다니는데 그냥 그것까지는. 아 장진호하고도 대화하고 친하고 그래요? 그건 얘기하는데 그냥 뭐. 어쨌든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은 저기 서산에 가면은 저기 김혜섭 집도 들어가시고 그러겠네? 친해져가지고? 누나 하니까. 누나? 아니 그러면은 그냥 일반인 척하고 누나 해요? 그렇죠. 그러면 뭐 한수 배우러 왔습니다 이런 자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야지 뭐 정책이 돼요. 그래요. 그냥 저는 녹취하고 있죠. 그냥 녹취만. 근데 그 여자는 모르고. 그렇죠. 카메라, 소형 카메라 전혀 티 안 나는 거 들고 있으니까 모르지. 저기 최재형 목사 뭐 시계 하듯이 그런 식으로. 시계 쪽은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아주 소형인데. 어디 뭐 이렇게 하여튼 몸에 지니고 들어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정치얘기는 일도 안 해요. 그러면은 또 소형 카메라가 녹음도 돼요? 되죠. 훌륭하네.
김혜섭 상대로 이제 취재를 한다 그러면서 누나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열린공감 TV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선라이즈 FNT 사건을 보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대로 보도를 하려면은 이 김혜섭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농산물 또 농산물로 위장을 한 마약 밀수 그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네. 지금 이제 한우섭 씨가 그 김혜섭한테 접근한 것은 누나 따르면서 접근했던 건 김혜섭한테 매수가 된 게 아니고 네. 취재를 목적으로 해서 들어간 거라고 했잖아요. 네. 언더커버 취재를. 그렇다면 사실 김혜섭 씨의 이제 육성 녹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2024년 2월 달이잖아요. 네. 예. 저 통화 녹취가 저 당시에도 이미 상당한 취재를 했었다라고 하니까 한번 이 열린공감 TV가 월요일 날 보도를 할 때 김혜섭 씨 상대로 한 취재 내용들이 나올지 사실은 이제 그걸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나와도 그건 되게 좀 늦지 않았나요? 많이 좀 정권 늦었죠. 바뀐 네. 후에 작년 뭔가- 9월에 사실은 네. 보도를 하겠다 그랬죠.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누나 하는 걸 이제 공개하고 나서 네. 보도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더 수상하다는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조금 의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 선라이즈 FNT가 그 최은순 씨가 아니고 최순실 씨 건데 그 최순실 씨 건데 이걸 이제 그 윤석열이 특검을 하면서 이제 뺏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런 차원의 보도는 사실 김혜섭 씨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원래 이게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최순실이 만든 거라고 얘기를 하면 김혜섭 씨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거든요. 도움을 예.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김혜섭 씨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시각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지금 뭐 마약이라고 마약 밀수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지금 뭐 수사가 진전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성급하게 여기에 지금 이제 그 마약 보도를 하게 되면 이 세관 마약 밀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하고 지금 막 섞여가지고 이게 또 정확한 진상 규명하는데 또 이게 방해가 될 수도 좀 그렇죠. 있고요. 네. 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제가 조금 한 가지 조금 의아한 것은 이 김건희 씨가 어쨌든 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그 지금 마약 루트는 인천공항 쪽으로 지금 옮겨간 것 같죠. 네. 그리고 실제로 검찰이 최초로 말레이시아 그에서 마약을 밀반입하는 것을 적발한 시기가 2023년 2월 달이에요. 네. 그런데 강영임 씨가 최은순의 40년 지기인 강영임 씨가 이 평택항에서 이 사용 임대 계약을 체결했던 시기도 2023년 2월 달이거든요. 두 시기가 이제 일치하는데 굳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마약을 들여올 거면 평택항을 통해서도 굳이 또 마약을 또 들여올까 뭐 이런 또 그런 사실적인 좀 의문이 좀 제기가 되긴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정춘수 씨 보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김혜섭 씨, 그러니까 이 윤석열 처가에 의해서 공익 제보를 하다가 철저하게 이 작업을 당했던, 그래서 사법 피해자가 됐던 이 이성열 씨를 계속 범법자로 몰고, 그리고 애당초에 선라이즈 FNT는 이 김혜섭 씨 쪽이 아니고 최은순 씨 쪽이 아니고 최순실이 만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뭔가 좀 이상합니다. 계속 시선 돌리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지금 한원섭 씨가 이 지난번에 이제 재작년이죠. 그때 더 탐사 시절에 이 사회에 이런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등장을 해서 촬영이 된 모습이에요. 자기 얼굴을 철저히 가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더 탐사의 이제 그 시민 언론을 경영권을 탈취하는 과정에도 이 한원섭 씨가 관여한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저 한원섭 씨는 정체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한원섭 씨가 누군지를 우리가 막 캐물으니까 정천 씨가 문을 열고 확 들어와서 한원섭을 밖으로 나오라고 불러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도 관계가 석연치 않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장성철 씨가 그 얘기했던 언론, 그 소스가 됐던 그 언론이 그 열린공감 TV라고 얘기한다면 장성철 씨가 그 정천수 씨한테 낚였을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요즘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미 저희 2020년도에 우리가 다 취재했었던 거 있죠. 네. 그 내용을 지금 재탕 반복하고 있어요. 거기에 한 가지 딱 얻는 거는 농산물이 아니고 마약을 밀수했다. 네. 똑같은 취재 내용인데 네. 다만
실질 소유주는 최순실 씨였다라고 하는 것만 이제 조금 물론 그것도 2020년도에는 저희가 그렇게 보도를 했었죠. 네. 예.